오늘은 1897년부터 1963년까지 살았던 작가 염상섭의 중편소설 만세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1922년에 잡지 신생활에 발표되었는데 주인공인 나는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 지배할 당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아내가 외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잠시 귀국하였을 때 보게 된 조선의 실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숨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과 내가 술 먹는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 그러면서도 내 처가 죽어가는데 술을 먹다니 하는 오죽자는 양심이 머리를 들지만 그것이 진정한 양심이라기보다도 관념이란 가면이 목을 매서 끄는 것이다. 사람은 관념의 노예가 되는 수가 많다. 가식의 도덕적 관념에서 해방되는 거기에서 참된 생명을 찾는 것이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향기로운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에 북돋아 오르는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언젠가 이따위 산문시줄이나 쓰던 자기의 공상과 값싼 로맨티시즘이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향기롭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이라는 고등유민의 유행병이나 걸릴까 보아서 대패밥 모자에 연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1년 12달 소나 말보다도 죽을 고역을 다하고도 시래기 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그들이 삼복에 끓는 햇볕에 손등을 태우면서 호미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림뿐이다.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자기가 저편보다는 낫다. 한 손 접는다고 생각할 때에 느끼는 자랑과 기쁨이 자기를 행복해 하고 향상케 함보다는 저편보다 못하다. 감 잡힌다고 생각할 때에 일어나는 굴욕과 붕괴가 주는 불행과 고통과 저상이 곱이나 큰 것이다. 더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보통 사람보다도 10곱, 20곱, 100곱이나 큰 것이다. 그 중에도 다행한 일은 자존심이 많고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 굴욕과 비분으로 말미암아 받는 바 불행과 고통과 저상이 도리어 반동적으로 새로운 광명의 길로 향하여 용약해 하는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다. 개성은 소중한 것이니까 제각기 개성에 따라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들추어 가지고 늘 변명을 하여 왔다. 그러나 결국은 단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세계와 자기의 세계와는 통로가 전연히 두절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치 무덤 속과 무덤 밖이 판연히 다른 딴 세상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부자나 형제로서 할 말 이외에는 그리고 학비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 말도 입을 벌리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다. 누구든지 저 사람을 행복스럽게 할 사람은 이 넓은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일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지나친 자긍이겠지요. 형님이 잠자코 앉았는 것을 보고 나는 또다시 입을 벌렸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고 운명의 진로까지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 대부분 영리하고 교양 있는 이기적 지식인들이었는데 그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에 이 소설을 썼던 작가 염상섭의 다음 문장들이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에 이르러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대신에 적나라한 자기와 이웃에 대한 동정과 방위적 단결이 있을 따름이다. 생활의 실질이나 양식이나 제일 진실되고 본질적이다. 그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때 결코 노려보거나 음미하거나 탐색하지는 않는다. 가식도 필요 없고 자기네끼리 아유구용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병은 무지일 따름이다. 무질서일 따름이다. 소위 영리하고 교양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나 허위를 되풀이하여 가면서 비굴한 타협이 아니면 옆 사람을 자기에게 동화시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기적 동물이다. 순사나 헌병이라도 조선인보다는 일본인 편이 나을 때가 많다. 일본 순사는 눈을 부라리고 그만둘 일도 조선 순사는 짓궂이 뺨을 갈기고 으르렁대고서야 마는 것이 보통이다. 계모 시야에서 자라난 자식과 같은 몹쓸 심보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피차에 동정심이 날 때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스스로 불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밉고 보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속으로는 요놈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빠진 껍질이지만은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위 문장에서 일제와 친일파 앞에서 비굴한 인간의 처세술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에 나는 공감합니다. 이러한 비굴하고 천박한 처세술이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 600년 동안 굳어빠진 봉건적 껍질이라는 작가의 비판에 나는 공감합니다. 작가 염상섭은 이따위 비굴한 인간들은 되져버리라고 외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책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되져라. 움도 싹도 없이 쓰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양당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생각하면 조선 사람이란 무엇에 써먹을 인종인지 모르겠다. 아침에도 한 잔, 낮에도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있는 놈은 있어 한 잔, 없는 놈은 없어 한 잔이다. 그들이 이렇게 악착한 현실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노력이요. 그리하자면 술잔밖에 다른 방도와 수단이 없다.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도 없이 질질 끌려가는 것이다. 무덤으로 끌려간다고나 할까. 이 대목에서 나는 미국과 일본에 질질 끌려가는 무덤으로 끌려간다고 할 수 있는 어느 무능하고 멍청한 술꾼 독재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에서 발견한 어느 지식인의 나라 걱정하는 말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지지자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어요. 첫째, 정말로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윤석열 친일해도 좋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기 좋았다. 나도 일제시대 돌아가 살고 싶다고 그런 생각 들어서 또 지지할 거예요. 방문하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지지층 마해하는 열광 부대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기독교인들 신구약 성서 전체 중에 어느 구절이 민족을 반역하라 그랬어요? 어느 구절이 자기 나라 팔아먹으라 그랬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배신하는 건 유다입니다. 세뇌교육도 지금 젊은 층들 대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이렇게 멍청한 대학생들 세대는 처음 봐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정권에 서울대학에서 그런 학생이 나타났는데도 조용할 수 있느냐?